이강인이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레드카드를 받았다는 것은 이라크 측의 심판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라크가 친선전에서까지 심판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져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6일날 열린 대한민국과 이라크와의 친선 경기. 대한민국은 친선 경기에서 1대0으로 이라크를 이겼지만 기쁘기만 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경기 도중 레드카드로 퇴장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상대방 선수에게 폭행을 당해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장을 당한 건데요. 심판은 피해자인 이강인 선수에겐 레드카드를, 폭행을 가한 선수에게 옐로카드를 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본격적인 아시안컵 시작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라크와의 A매치였는데요. 대한민국이 본선에서 만날 중동 국가를 대비해 이라크와의 평가전에 임한 것입니다. 이라크와의 평가전에서 임하게 된 선수들은 마지막 황금줄을 위해 더욱 열심히 갈고 닦았는데요. 선발 명단에는 바로 직전까지 뛰고 온 유럽파 선수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손흥민, 양인, 김민재는 바로 직전까지 뛰고 왔기 때문에 좀 쉬게 해주자는 팬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클린스만 감독의 생각도 똑같았기에 선발 명단에는 그동안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조규성 등 주전 선수들이 빠진 것이 컸습니다. 한국은 이재성을 중심으로 정우영과 홍현석이 자리를 바꾸면서 혼란을 주려고 시도했지만 상대의 견고한 수비벽이 실패하기도 했는데요. 점차 점유율을 가져가는 좋은 상황임에도 골이 터지지 않아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시작한 지 40분 만에 선제골이 터졌는데요. 주인공은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이었습니다. 이재성은 페널티 박스 밖에서 매우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든 것인데요. 이 골로 이재성이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전을 1대0으로 마무리한 한국은 후반전에도 그대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클린스만 감독은 벤치에서 쉬고 있던 주전 멤버들을 전부 투입했는데요. 이강인이 투입되면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기대감은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이강인은 합류하기 직전 프랑스 슈퍼컵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 경기력은 후반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은 투입되자마자 매우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는데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며 이강인 특유의 날카로운 킥력을 과시하는 등 전반전과는 180도 다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강인이 세트피스까지 도맡아 처리하면서 공격진들에게 다양한 공격 루트까지 제공하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좋은 흐름이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던 도중 이강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후반 41분 이라크의 상대 선수와 경합 도중 신경전이 일어나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것이 퇴장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몸싸움이 일어나자 주심이 두 선수에게 옐로카드를 꺼냈고 이강인은 옐로카드를 전에 한 장 받은 상태였기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정은 굉장히 황당한 판정이었습니다. 후반 42분 이강인이 볼을 잡아 돌파하려고 할 때 야이야가 달라붙어서 수비하다가 신경전이 일어나 둘이 격렬하게 다퉜고 흥분한 상대가 이강인에게 박치기를 하고 얼굴을 가격한 것인데요. 이강인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가까이 있던 부심이 두 선수를 말렸고 이를 본 주심이 두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준 것입니다. 이강인은 크게 반응한 것이 없고 오히려 폭행을 당한 쪽임에도 주심이 옐로 카드를 꺼내드는 황당한 판정이 나온 것인데요. 이에 대해 외국 언론들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가만히 있었음에도 옐로 카드를 받는 어이없는 경우 폭행을 가한 사람은 경기장에 남아있고 맞은 사람이 경기장을 나가는 매우 진기한 광경. 오늘자 대한민국 이라크의 경기는 경기력을 떠나 심판이 모든 것을 망친 경기 등의 비판을 하며 매우 잘못된 판정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이것 말고도 매우 황당한 판정들이 많았습니다. 후반 20분 이강인의 킥패스를 손흥민이 이어받아 박스 안으로 돌파하던 도중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손흥민이 골키퍼의 손에 걸려 넘어졌지만 주심은 골키퍼의 손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페널티킥 판정을 주지 않은 것인데요. 손흥민은 넘어진 뒤 판정에 대해 황당해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이 퇴장당하고 수적 열세로 이라크를 상대해야 하는 한국이었지만 주전 멤버들이 투입된 덕에 다행히 실점 없이 1대0으로 경기를 승리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클린스만 감독은 이라크와의 평가전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매우 좋은 평가전이었다. 이라크는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만난 상대들과는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는데 여기 적응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매우 피지컬적인 경기가 될 거로 예상했고 역시 레드카드가 나올 정도의 경기였다.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여러 선수를 두루 기용해 볼 수 있었다.
사흘 정도 발을 맞춰봤을 뿐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매우 중요한 평가전이었다. 라고 답했는데요. 이강인의 퇴장에 대한 질문엔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다. 이강인은 경기장에서 감정 표현을 하는 선수다. 좋은 의미에서의 감정 표현이다. 차분하고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평가전을 갖는 이유이고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며 이강인 선수를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베스트 11으로 불리는 주전 선수들을 후반전에 기용한 거에 대해서는 되도록 많은 선수를 그라운드에서 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한 모든 선수에게 45분 정도를 부여하려고 했다. 무엇보다 부상 없이 좋은 몸 상태를 유지했고 기분 좋게 승리까지 거뒀다. 남은 시간 오늘 경기를 보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확인해 1차전 준비를 잘해야 한다. 라며 전체적인 경기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이라크의 거친 파울로 한국 선수들이 쓰러져 있는 장면들도 나왔지만 주심은 이를 보지도 않고 지나가거나 경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에게 주의를 주는 등 심판의 석연치 않는 판정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기이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나 다행이었던 경기였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15일에 바레인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가볍게 승리에 기분 좋은 출발을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